내가 정확히 딱 아까 녹화 끊고 정확히 딱 10분 정도 그러니까 10분 조금 넘긴 했지만 11분, 12분 어쨌든 내가 정확히 진짜 이번에 한 진짜 딱 10분 정도만 딱 쉬고 바로 좀 시작하는 거야. 이제 이게 습관이 돼야 돼. 뭐 한 번 쉬었다면 막 20분, 30분 정도 되니까. 그러면 안 되고 지금처럼 정확히 딱 10분 정도만 딱 쉬고 바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한 10분 정도만 바로 쉬고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습관이 돼야 돼. 이게 습관이 돼야지. 습관이 되어서 완전 몸에 배야 돼. 합병 분할에 관한 특례. 합병에 대한 과세, 기여. 합병이란 둘 이상의 회사가 법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합치는 것을 말한다. 합병의 성격에 대한 견해는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현물 실자사라. 둘 이상의 회사 경제 가치의 변화 없이 법률적 구조만 변경하는 것은 인격 합일설이 있다. 종전의 법인세법은 현물 실자설과 인격 합일설의 혼합적인 입장을 취했으나 2010년 7월 1일부터 현물 출자설을 전환했다. 합병의 현물 출자설 입장에서 보면 피합병 법인은 자산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자산 양도 손익에 대한 관세 문제가 발생하고, 피합병 법인의 주주는 주식을 반납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대가를 받은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 그리고 합병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 합병 매수 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피합병 법인 양도손익 과세 문제가 있고, 주주는 의제배당 과세 문제가 있고, 자산은 대가한 합병 매수 차익 과세 문제.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 합병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합병을 자산의 양도로 보고 과세하면 기업은 구조조정을 할 수가 없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적격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시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합병에 대한 원칙적인 과세 방법은 피합병법인 다음과 같이 계산한 양도손익을 합병 등기를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할 때 입금이나 송금에 산입한다. 양도손익은 양도가액에서 마이너스 순자산 장부가액을 뺀 것. 양도가액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서 받은 합병 대가와 합병법인 대신 부담한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합병 대가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는 합병 교부 주식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시가평가를 말한다. 합병 교부 주식이란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지급받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주식을 말한다. 합병법인이 합병 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이를 합병 포합주식이라고 하며,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포함한다. 이에 대해 합병 대가를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 비율에 따라 합병 대가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 합병법인이 합병 등기일 그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 대가를 교부하진 않더라도, 이거는 그 전에 취득한 거니까, 그 지분 비율에 따라 합병 대가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서 양도가액 계산. 합병법인이 합병 포합 주식 60%를 보유한 상태에서 합병하면서 합병 포합 주식을 제외한 외부 주식 만약 시가 2억 원의 기술을 교부한 경우 양도가액 계산. 양도가액은 합병 대가 지급 플러스 간주 지급액 2억 원 플러스 2억 원 곱하기
2억 원 갖다가 0.4 그러니까 3억 원이니까 5억 원. 외부 주주 40%에 대한 200억 원 지급했으면 합병 포함 주식에도 합병 대가를 지급했다면 양도가액은 5억 원이 된다. 순자산 장부가액, 순자산 장부가액이란 피합병 법인 합병 등기일 현재 자산 장부가액에서 부채 장부가액을 빼고 피합병 법인이 환급받는 법인세 비용을 더한 금액. 위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이므로 결산상 장부가액에 유보를 가감해야 한다. 유보는 순자산 장부가액을 증가시키고 마이너스 유보는 순자산 장부가액을 감소시킨다. 순자산의 장부가액, 피합병 법인의 결산상 자산의 장부가액은 100, 부채의 장부가액은 60이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의 유보가 10인 경우 결산상 장부가액 100 마이너스 부채의 장부가액 60 더하기 플러스 유보 10, 50 피합병 법인의 입금 주죠. 합병을 하면 피합병 법인의 주주는 보유하던 주식을 반납하고 주식이나 금전 등의 재산을 받는다. 주주가 받은 합병 대가의 시가가 종전에 보유하던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며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의자배당으로 본다. 좀 다시 읽어보자. 합병을 하면 피합병 법인의 주주는 보유하던 주식을 반납하고 주식이나 금전 등의 재산을 받는다. 참, 다시 읽어보자. 그 합병을 하면 피합병 법인의 주주는 보유하던 주식을 반납하고 주식이나 금전 등의 재산을 받는다. 주주가 받은 합병 대가의 시가가 종전에 보유하던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의제배당으로 본다. 의제배당 장부가액이 2억 원인 주식을 반납하고 주식 1억 원과 금전 3억 원을 받은 경우에 의제배당 계산. 의제배당은 1억 원 플러스 3억 원에서 마이너스 2억 원, 2억 원. 합병법인 자산의 취득가액.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합병 등기를 현재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합병법인이 양도받은 순자산의 시가보다 대가를 덜 지급한 경우에 합병 매수 차익이 발생한다. 양도받은 순자산의 시가보다 대가를 덜 줬을 때 합병 매수 차익이 발생한다. 합병 매수 차익으로 인한 자산 증가액은 그 감가상각이나 양도 시 송금을 증가시킨다. 일반적으로 합병 매수 차익이 유형자산에서 발생되고 합병 매수 차익으로 인해 증가된 자산을 감가상각비로 공제받는 기간이 장기인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합병 매수 차익이 유형자산에서 발생되고 합병 매수 차익으로 인해 증가된 자산을 감가상각비로 공제받는 기간이 장기인 점을 고려하여 합병 매수 차익을 합병 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눠 입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합병 매수 차익을 입금에 산입할 기간을 계산할 때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할 때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합병 등기일에 속한 월을 1개월로 계산하면 합병 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속한 월은 계산해서 제외한다. 합병 매수 차익 곱하기 해당 사면을 입금에 산입할 월수 분의 5년이니까 60개월 한다는. 양도선이 합병 매수 차익과 자산 취득가액 관계 순자산 6억을 양도받고 합병 대가로 주식 5억 원 교부 시 양도 차익 관계를 분석하면 합병 후 자산의 취득가액은 피합병 법인의 장부가액 더하기 양도 차익 더하기 합병 매수 차익. 그 합병 중 중지한 장부가액 2억 원이야. 합병으로 인한 입금 양도 차익 3억 원. 합병 시가세 합병 매수 차익 1억 원. 5년간 분할과 합병 후에 합병법인의 자산 취득가액은 피합병 법인의 장부가액 양도 차익이랑 합병 매수 차익 다 더한 거 6억 원. 합병 매수 차익 12월 말 법인 내 2001년도 7월 20일 합병 매수 차익 1억 원이 발생한 경우
2001년 입금 상입의 계산. 입금 상입이 1억 원. 1억 원. 곱하기 7개월 미만은 한 1개월 보니까. 그러면은 7월부터 7, 8, 9, 10, 11, 12, 1천만 원. 2001년 7월 1개월 범으로 벌써 계산한데 6월 1천만 원. 합병 매수 차선. 합병법인 양도받은 순자산 시가가 합병법인에게 지급한 대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합병 매수 차선이 발생합니다. 세법은 합병법인, 피합병법인은 상호 거래관계, 그 밖에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한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봐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합병 매수 차선을 인정한다. 인정된 합병 매수 차선은 합병 매수차가 같은 방법으로 5년간 균등하게 나눠 성공을 했다. 상호 거래관계, 그 밖에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한 사업상 가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 피합병법인의 유보, 2월 결승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2월의 미승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 중단 또는 대손 충당금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승계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 2월 결승문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승계할 수는 없다. 그랬으면 나 지금 문제 읽다가 진짜 순간적으로 한 3초 졸았는데 3초에 무슨 꿈을 꿨냐면 왜 갑자기 그런 꿈 꿨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김동현이가 정찬성한테 자기가 2월 결승금 이거 승계 못해줘서 미안해 그러면서 토닥이는 거 막 갑자기 그 꿈 꿔. 아 이제 문제 읽다 3초 만에 졸았는데 3초 동안 꾼 꿈이 그거야. 왜 그런 꿈을 꿨는지 모르겠는데 어이가 없어. 하여튼 지금 막 온갖 별 꿈을 다 꾸고 있다니까 지금 막 3초 5초씩. 아 근데 그래도 끝까지 하는 거지 졸려도 막 꿈꾸면서 야, 꿈꾸면서 공부 꿈꾸면서 꿈꾸면서 공부 졸려도 아, 자, 자. 비적격 합병 주피 사업연도는 이거는 그러니까 주피는 2001년 7월 20일에 S를 합병 합병 대가로 시가 500만 원 주식을 교부했다. 주식은 전부 A가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 직전 주식의 정보는 200만 원. 비적격 합병의 경우 다음 자료를 참고 합병으로 인한 주에서 양도손익 주의 의제 배당을 계산하고 그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S 재무상태표는 자산 유보 20 있다. 피합병 관련 재무상태표가 S의 양도손익은 양도가액에서 마이너스 순자산 양도가액 뺀 거니까 양도가액 시가 500 대가로 시가 500만 원 주식을 교부했어. P가 500 마이너스 자사에서 일단 부채 600에서 300을 빼. 그래서 유보를 더해. 플러스 20. 180이네. 양도손익. 주 A의 의제 배당은 합병시 대가에서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이니까 500 마이너스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은 200이야. 빼면은 300. 피해 세무조정은 합병 매수차액 순자산 순자산 시가 마이너스 양도가액. 그러니까 순자산의 시가.
그러니까 900에서 300 뺀 거. 600에서 양도 가액을 뺀 거 마이너스 500, 그럼 100. 합병 매수 차익이 100이고, 합병 매수 차익 중 2000년 입금 합병 매수 차익 곱하기 그럼 100만원 곱하기 10만원. 세무상 입금만 세무상 입금만 그럼 10만원 에서 마이너스 결산상 수익 100 하면은 입금 불상이 90만원이고 이렇게 한다고. 이걸 다시 지금 한 여러 번 반복하면서 외워놔야 되겠다. 바로 볼 수 있게. 맞아, 이랬었지. 슬슬 보다 보니까 슬슬 기억나기 시작한다. 합병. 맞아, 이랬었지. 원서도 보고 문제 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하네. 문제 풀고 원서 보고 문제 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다 했으니까 빵 먹을 때가 됐지 않나? 합병 먹어야지. 다시 비적격 합병 다시 한번 풀어보고 또 안되면 다시 한 번만 더 풀어보고 나와줬어. 주 P는 2001년 7월 20일 이거는 또 1년 미만 1개월을 치니까 1개월 미만. 주 S를 합병하고 합병 대가로 시가 500인 주식을 기업했어. 그림을 그려보면은 주 P는 S 주주 P가 대가 500을 줬어. 주식은 전부 A가 보유하고 있고 합병 직전 주식의 정보가 200이야. 비적격 합병의 경우에 요즘은 거나 양도손익 다 구하시오. 그러면 양도손익 S 양도손익은 대가 500 받은 거에서 신자산 정보가 되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600 마이너스 300 20만원 좋아요. 180만원 A 열집에다가 500에서 있는 주식의 정보에 300이고 P의 합병 매수 차익은 순자산을 쓸까 부채를 뺀가 600에서 양도가액을 뺀 것이 100만원 100만원 중에서 합병 매수는 5년간 곱하기 6개월 여기 60 하면 10만원. 이번에 입금사에 10만원이 돼야 된다. 합병을 해. 그만하니까 90만원 입금 불산. 대충 알 것 같기도 하고. 적격 합병에 대한 특례 규정. 피합병법인 적격 합병 요건. 다음 4가지 요건 모두 갖춘 합병. 적격 합병입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 합병 등기를 현재 순자산 정보가액으로 봐.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 3 또는 4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 합병으로 본다. 다음 네 가지 다시 한번 읽어보자. 적격 합병에 대한 특례 규정. 피합병. 적격 합병 요건. 쉴 때 이걸 뭐. 그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 이하 적격 합병. 이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양도가액을 합병 등기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선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순자산 장부가액에 맞춰서 줬다고 생각해서.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 3 또는 4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1만 가지고도 적격 합병을 본다. 이 네 가지의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사업 목적, 그러니까 그 사업의 목적 합병, 합병 등기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1년 이상.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기업 인수 목적 회사는 그러니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기업 인수의 목적인 회사는 사업 목적 합병 요건, 지분 연속성 요건 중 주식 보유 요건, 사업 계속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피합병 법인의 주주가 합병 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 대가 중 주식가액의 80% 이상이거나 합병 법인의 모회사의 주식가액이 80% 이상인 경우로서 합병 교부 주식가액의 총 합계액의 지배주주의 지분율, 피합병 법인에 대한 지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의 주식을 지배주주에게 배정하고 지배주주는 합병 등기를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배정받은 주식을 보유할 것. 그러니까 지분의 연속성이니까 피합병 법인의 주주가 합병 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 대가 중에서 주식가액이 80% 이상이거나 합병 법인의 모회사의 주식가액이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대가 중에 이게 8% 이상인 경우로서 합병 교부 주식가액의 총 합계액에서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의 주식을 지배주주에게 배정하고 지배주주는 합병까지 배정받은 주식을 보유할까. 그래서 지배주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러니까 특수관계는 자 함께 소유한 주식 합계가 그 법인 주주는 가망하는 주주. 다만 다음의 주주는 지배주식 주식 배정 요건, 주식 보유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신체중 4천 이상의 혈족 합병 등기할 때 피합병에 대한 지분 1% 미만이면 시가합병과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기업 인수 목적 회사와 합병하는 피합병을 지배된다. 합병법인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지배주주 등이다. 사업 계속성 합병법인이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대 종료까지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피합병의 자유주식 또는 자유출자주분에다 합병 교부주식 등을 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합병 법인의 자유주식 또는 자유출자주분을 제외하고 산정한 준비. 피합병을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합병법인 합병 등기를 속한 사업연도 종료 이전에 피합병을 승계한 재산가액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이상의 경우에는 사업 계획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부여한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수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여부를 판단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 합병범위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자기 주식 소각하려고 한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고용승계 합병 등기일 1개월 전에 당시 피합병 법인에 종사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내국인 근로자의 당일 원하는 근로자는 제한. 중 합병 법인에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80% 이상이고. 아 맞아, 이런 거 있었지. 합병 등기를 속한 사업연대 읽으니까 이제 기억이 새록새록 다시 나네. 그러니까 그 비율을 유지할 것. 합병 등기 1개월 전 당시에, 그러니까 1개월 전 당시 피합병 법인에 종사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합병 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8% 이상이고 합병 등기를 속한 사업연대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읽으니까 이게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 읽으니까 이제 차츰 새록새록 다시,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그러니까 돌아오기 시작한. 합병 포함 주식이 있는 경우 주식기업을 합병 대가 중 주식가격이 8% 이상인지를 판단할 때 합병 포함 주식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합병 포함 주식이 합병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합병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시 아까 합병 포함 주식이 정확히 뭐라고 했지? 일단 합병법인이 합병 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 법인의 주식. 아 맞아. 그러니까 합병법인이 합병 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 법인의 주식이지. 그래서 간주 그거 양도 대가 발생되는 그런 거. 아까 전에 그 고르잖아. 임원. 합병 등기를 속하는 사업연대 종료일 이전에 정년에 들어 스테이지 예정일 거다. 합병 등기를 속하는 사업연대 종료일 이전에 사망. 질병, 부상 등 기획재정 불량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 소득세법에 따른 일용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이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합병 등기를 1개월 전 당시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근로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 그러니까 소득세법에 따른 일용 근로자. 근로계약 6개월 미만. 다만 근로계약이 연속된 아니냐 합병 등기일 1개월 전 당시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근로자는 제외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기획재정부령을 정한 근로자의 중단 기척사를 퇴직하는 근로자. 이런 근로자들은 제외하는 거지. 근로자라고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지. 합병으로 넘기는 근로자. 그리고 아까 생각해서 합병 포함 주식이 있는 경우 주식 그러니까 합병 등기를 전에 미리 구입한 그런 합병
합병 등기 전에 미리 구입했던 그런 합병 포함 주식 있는 경우 주식 교부 비율 계산 특례. 그리고 적격 합병 특례 보고 합병만의 주식에서 의사가 되고 얼마 안 돼. 합병만 자산 체크하고 합병 지혈성 운동 공제 제한 보고 그 합병 차익을 드디어 봐야지 뒤에가 평가를 자산 평가를 보니까 비슷한 합병이요. 적격 포함된 사평가 재평가 정도감 이거 이거 아직도 안 물어봤었네. 3% 재평가 정도감 이런 거 입금인지 이탈까지 보고 그 다음에 분할에 대한 과세 얼마 안 되니까 분할에 대한 과세 보고 분할 비슷한데 조금 틀리니까 분할 보고 적격 분할은 적격 분할 근데 좀 늘었나 보네. 그때 분할 늘은 게 아니라 좀 분할 그때는 뭐 이건 오히려 그러니까 전체 용량이라는 게 아니라 아무튼 양이 별로 얼마 안 되는데 또 요거 하면 여기는 그때는 요건 오히려 상대적으로 양이 얼마 안 됐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많아 보여. 내가 읽으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겠지만 양이 얼마 안 돼 보였는데 근데 양이 얼마 안 됐었는데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합병 포함 주식 있는 경우 주식 교부 비율 계산 특례 합병 대가 중 주식 가격이 80%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이거 합병 포함인 그러니까 대가 중 주식 가격이 그러니까 합병 포함 주식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주식 교부 비율을 계산한다. 합병 포함 주식이 합병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합병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아까 전에 합병 포함 주식이 합병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거나 합병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다음 금액을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 합병법인이 그 합병 등기를 현재 피합병법인이 지배주주인 경우 합병 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 포함 주식에 대하여 교본 합병 등기일 전 현재 피합병법인 지배주주인 합병 2년 이내에 취득한 그러니까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 포함 주식에 교본 합병 교부 주식 합병 대가를 지급한 그 합병 대가 포함에 가해 합병법인 합병 등기를 현재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합병 등기 전 2년에 취득한 주식 피합병법에 반환 주식 20%를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한 합병 포함 교본 합병 교부 주식 신설합병 또 3 이상의 법인 합병 피합병의 경우에는 그 다른 피합병 주식을 취득한 피합병을 취득한 다른 피합병 취득한 피합병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봐 이 규정을 적용한다. 합병 포함 주식이 있는 경우 주식 교부 비율 요건 예를 들어 상황 1 지배주주일 때는 갑법인은 을법인 총 발행시 100주 지배주주이다. 갑법인 을법인을 합병할 경우에 합병 대가로 교부를 준다는 것. 합병 포함 주식은 40주. 얘네 취득분에 대한 교부식 30주 포함. 기타 주식 60주. 그러면 교부 비율을 구하시오. 일단 지배주주인 2년 이내 취득한 합병 포함 주식에 대한 이거 합병 교부식 30주를 금전으로 지급한 거죠. 완전. 근데 주식으로 80%를 주식으로 교부해야 그건데 그 적격합병인데 그건 금전으로 지급한 거로 본다고. 그러면 그 합병 대가 100에서 금전 지급 간주액 30 대가로 교부할 주식 이건데 금전 간주 지급액으로 30이야. 그럼 70%니까 이건 비적격이야. 근데 지배주주가 아닐 때는 지금 포함 주식을 교부하지 않을 때는 합병 대가 60에 더하기 지급 간주액 40 그치 40주에서 어차피 금전 지급 간주액 30을 빼 어차피 똑같이 비적격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합병 포함 주식에 지급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얘한테는 무조건 간주 지급으로 가고 합병 포함 주식은
그다음에 이거는 2년 이내 취득분이 있으면 무조건 금전 지급으로 간주니까 그냥 저절로 이렇게 돼. 비자격이 돼. 그래서 지배주주가 아닌 경우 갑법인 을법인의 지배주주가 아닌 것을 제외하고는 상황 1과 같은 경우 주식교부 비율을 구하시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지배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합병 등기일 전 취득분 지분율 20% 초과분에 대한 합병 교부 주식을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갑법인이 을법인의 지배주주가 아닌 것을 제외하고는 상황 1과 같은 경우 주식 교부 비율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지배주주가 아닐 때는 이제 그 합병목표 지명 아닌 합병주 2년의 취득분은 지분율 20% 초과분에 대한 것만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거지. 어, 그 합병 교부주식 30주가 지분율 30%에 대한 것이므로 지분율 20% 초과분 합병 교부주식은 초과분에 대한 주식은 10주이다. 그래서 합병금 30주가 총 100주에 대한 대가 30%니까 그 초과되는 20% 초과되는 것만 10%. 그럼 금전간즉 주식 교부하는 경우에는 10에서 90% 적격되고 교부하지 않아도 어차피 지급한즉 40에서 금전일까지 10배니까 90% 적격 합병이 되는 거. 적격 합병 요건에 불구하고 적격 합병으로 보아 양도성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적격 합병 요건에도 불구하고 적격 합병이 아닌데도 적격 합병으로 보아 양도성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총수를 소유하고 있을 때 다른 법인은 합병되는 경우에 완전 무자회사 간의 합병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그러니까 동일 어떤 모회사는 같은 모회사 있고 지배하는 완전 자회사 간의 합병 동합병으로서 합병 법인을 또 취득한 주식이 없는 경우에 무슨 합병 해당 피합병 법인의 주식이 취득가액 가상한 금액을 세법상 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한다. 완전 무회사와 완전 자회사는 법률적으로 별개의 법인이다.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하나 회사나 마찬가지다. 완전 무자회사 또는 완전 자회사 간에 합병하는 경우는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경제적 동일처럼 합병이 형식적 주식 개편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봐 양도성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적격합병 요건에서 이탈한 경우에도 사후관리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실질과세 어떤 실질적인 과세의 어떤 모형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형식상은 그게 해당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모형은 어, 그러니까 그 모형 그러니까 그 모습 자체는 어차피 적격합병으로 봐도 무방하니까. 적격합병을 보는 부득이한 사유, 지분 연속성에 대한 부당연사. 다음 중 어느 해당하는 경우 지배주주가 합병을 전체 주식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에 합병을 교원 주식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 해당 주주 등 합병법인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선택한 주식을 그 처분한 것으로 보며 그러니까 그 해당 주주 등이 합병법인 주식을 처분한 합병법인이 선택한 그러니까 해당 주주 등이 그러니까 그 해당 주주 등이 합병법인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는 합병법인 선택한 주식을 처분한 것 잠깐만 다시 읽어봐야겠다. 해당 주주 등이 합병법인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선택한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면 이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법인, 납세증권의 세무서장이 해당 법인이 선택한 주식 처분 순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는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배주주가
지배주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을 처분한 경우, 지배주가 적격 합병, 적격 분할, 적격 물적 분할 또는 적격 현물 출자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 카톡이 엄청 오네 지금. 나 오늘 이거 다 봐야 돼가지고 오늘 못 나올 것 같은데, 저녁에 유도 성인분들 모이기로 해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카톡이 엄청 오는데 내가 지금 확인을 못해. 이거 하면 다 끊기니까 이거 마저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냥 거의 갈 그게 아닌데 이거 오늘 이거 봐야 되는데 나중에 말씀드려야 돼. 그래도 그 공부하는 사람도 오고 다른 사람도 다 오니까 가면 좋긴 하겠지만 지금 내가 그 정신이 아니니까. 이거 오늘 반드시 이제 진짜 이제 하루를 그냥 도저히 절대로 날릴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소중해서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카톡이 지금 엄청 오네. 카톡 카톡 엄청 오는데 되게 엄청 내 기분이 괜찮네 이거. 이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법인 선택한 주식. 연유니까 다들 주식 처분 순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배주가 이거나 주식 처분, 지배주가 적격 합병, 적격 분할, 적격 분할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한 거. 지금 내가 보는 게 지분 연속성에 대한 부득이한서요. 이거는 일종의 이건 지금 반복해서 이건 다 외워버려야 되겠다. 또 그럼 잠깐만 좀 호흡 가다듬고 다시 외워야 되겠다. 그럼 일단은 합병을 풀고 합병 문제를 풀어. 그러니까 분할 보기 전에 합병까지만 보고 합병 객관식을 다 풀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숙달을 해. 좀 시간을. 그 다음에 그 숙달이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 분할을 나가죠. 분할 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분할 문제를 풀고 그거 합쳐가지고 합병 분할 전체 단원 문제를 이제 합쳐서 다시 반복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자산평가로 돌아가는 거야. 잠깐만 1분만 있다가 좀 호흡 좀 고르고 다시 시작하자. 1분 정도만 더 호흡을 좀 고른 다음에 호흡 고르면서 가라앉혀야지. 외울 수 있으니까 시작하자.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보면 세부네요. 그 적격 합병으로 본 부득이한 사유들 정리수간 거 법령 380 제2의 제1항 지분 연속성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9번 중에 지분 연속성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해당. 다음 중 어느 한대 해당하는 경우 지배주가 합병을 교부하는 전세 2분의 처하는 경우에 이 경우 해당 주식 서로가 처분한 것을 보지 않고 해당 중에 합병 주식 처분한 게 합병 중 선택한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봐. 이 규정 전반판 해당 법인 선택한 주식 처분 순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또 제출해야 되는 것이. 그다음에 지배주가 이거 처분한 경우, 그다음에 지배주가 적격 합병, 적격 분할, 적격 물적 분할 또는 적격 현물 출시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 처분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지배주가 주식의 표괄적 교환 이전에 대한 과세 때문에 또는 현물주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산업 등 과세 때문에 또는 기업간 주식 등 교환에 대한 과세 특례에 따라 주식 포괄적으로 양도 현물주자 등 교환 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을 처분한 경우, 지배주가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봐야 돼.
그 다음에 지배주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처분하는 경우, 지배주주가 기업 개선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기업 개선 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 약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지배주주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이런 특별 약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거 지배주주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지배주주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배주주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사업 계속성에 대한 또 이걸 안 시켰지만 그걸 보는 것부터 합병 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파산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처분하는 경우, 합병 법인 적격 합병 적격 분할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이것도 아까 합병은 기업 개선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기업 개선 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 약정에 따라 이것도 채무자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자는 고용 승계에 대한 부정현상 또는 회생 이행 중의 경우, 합병법인 파산에 따라 근로자의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경우에 적격 합병 적격 분할 적격 분할 또는 적격 화물자에 따라 근로자의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합병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용의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한 걸로 본다는 것이. 근데 그거 다 겹치는 게 많아서 거의 다 외워진 것 같은데. 양도손익 계산. 적격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은 합병 등기를 현재 순자산 정보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포함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양도손익을 없는 것으로 하려는 피합병법인은 법이 쓰신 것이 합병법인과 함께 특례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합병법인과 함께 특례 신청을 하도록 한 것은 그 적격 합병 이탈 요건에 해당하는 합병법인으로부터 세금을 추징하기 때문이다. 합병법인과 함께 특례 신청을 하도록 한 것은 그 후 적격 합병 이탈 요건에 해당하면 합병법인으로부터 임금세율을 추징하기 때문이다. 양도손익을 없는 것으로 하려는 피합병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합병법인과 함께 특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합병법인과 함께 특례 신청을 하도록 한 것은 그 후 적격 합병 이탈 요건에 해당하면 합병법인으로부터 세금을 추징하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고. 적격 합병 시 양도손익 계산. 적격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지금 카톡 온 것 때문에 신경 쓰고 정신 붕 떴었어. 아니 기분은 괜찮아 좋은데 기분은 좋은데 그래도 다들 원장님 이렇게 챙기고 그래서 사람들 만난다니까 지금 아니 기분은 좋은데 지금 그거 자꾸 기분 좋은데 정신이 그걸로 붕 가니까 기분은 좋은데 기분 좋은데 정신이 그쪽으로 붕 지금 붕 떠가지고 지금 붕 떠는데 지금 정신이 지금 이렇게 그쪽으로 쏠려. 그 적격합병 시 양도손익 계산
적개합병 시 피합병 법인이 순자산 장부가 양도하고 이런 거 주식 시가를 받은 경우 양도손익은 마이너스 장부가 1억 내서 빵으로 할 수 있다. 피합병 법인의 주주, 이번엔 주주 입장에서 쭉 살펴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사배당이 나오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합병 법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까지는 한 거는 피합병 법인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합병 법인 주주하고 합병 법인 입장을 보면, 그래서 이 세 3자 입장을 한 다음에 그에 대한 거 비례합병을 보고 이제 특별한 거 특별한 이탈까지 보면 합병이 끝나. 그러니까 지금 합병 단원이 총 각 3자에 대한 입장 계산하고 이자에 대한 이로 나오고, 그다음에 특별한 거 3%, 이탈하는 거 그거 딱 그 5개밖에 안 돼. 앞에 이론 좀 설명한 거 빼고 앞에 합병 포함 주식이나 그런 거, 그러니까 일반적인 합병할 때 그거 제외한 거 빼고 적격 합병의 경우에 설명한 게 그거밖에. 내가 어려면 남들도 어렵고, 내가 하기 싫으면 남들도 하기 싫고, 내가 힘들면 남들도 힘들고,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남들도 스트레스 받는 거니까 다 똑같이 사는 거니까 그냥 징징대지 마.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 이런 거 하나하나 바꿔나가야지. 피해병 법인의 적격합병권, 피해병 법인의 적격합병권 앞에서 뭔가 사업목적 앞에 치면 역사 사업계획선 및 고유승계, 그 다음에 이걸로 이게 아니지만 이걸로 봐주는 것들. 내가 그러나 피해병 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계산 시에 적격합병권 사업목적 합병과 지분 연속성이 두 가지뿐이고 사업계획성 고유승계에 대한 주주에 대한 거는 이건 없어. 왜냐면 이건 법인이 아니라 주주 입장이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두 가지면 되지. 그 다음에 계속하고 고용 승계하고 요거는 그 주주에 대한 관심 바뀌지. 그러면서 지배주의 주식 보유 요건도 없어. 지가 신경 쓸 거 아니니까. 한마디.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사업 개용성 및 고용승계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이지. 및 고용승계는 사업병 법인이 그러니까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주식 보유 요건을 요구하지. 지배주가 주식을 처분하면 어차피 합병식 과세되지 않았다. 이자 배당이 주식 양도소득으로 어차피 과세되니까 주식 보유 요건을 요구 하나 안 하나 어차피 과세되니까. 의자 배당, 적격 합병 요건을 구비한 경우 피합병 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받은 주식은 종전의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이와 같이 평가하면 합병 대가로 주식만 받은 경우 의자 배당은 공이 된다. 합병 대가는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뺀 거. 합병 대가 종전 주식의 장부가에서 종전 주식 장부가액을 빼니까 의자 배당 공. 합병 대가를 주식과 기타 재산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주식에서 의자 배당이 발생 안 되지 않다. 해도 기타 재산일수록 기타 의자 배당이 발생한다. 이 경우 기타 재산 합병 시장의 이익보다 크면 과도하게 가서는 문제가 있으므로 적격 합병의 경우에는 기타 재산과 실이익 중 작은 금액을 위해서 합병 시 받은 주식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합병 시 받은 주식의 평가. 종전 주식의 그러니까 합병 시 받은 주식의 평가. 종전 시장을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 의제배당으로 보기 위하여 합병 시 받은 주식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적격 합병의 경우에는 기타 예산과 실현된 이익 중에 작은 금액을 그치 그러니까 잠깐만 그치 그러니까 이 경우에 기타 재산이 잠깐만 주식과 기타 재산 합병 그러니까 함께 받는 경우에 그치 그러니까 기타 재산 합병 실현된 이익보다 크면 너무 과도하게 과세자 문제가 있으니까 적격 합병의 경우에는 기타 재산 실현된 이익 중에 작은 금액을 의제한 보기 위하여 합병 시 받은 주식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이랑 교부한 주식의 시가 중에 작은 걸로. 그래서 위의 규정을 고려하면 의대배당 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된다. 일단 주식평가액은 이거 중에 작은 걸로 하고 더 기타 재산의 시가 그래서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을 빼. 그러면 만약에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가 더 작다 그러면은 그러면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이랑 기타 재산의 시가 그대로 빼면은 기타 재산의 시가만 남지만 교부받은 주식 시가가 이거보다 작다면은 그가 기타 재산의 시가가 조금 커도 이걸 깎아먹을 수 있으니까. 적격합병 요건을 구별한 경우에도 양도손익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특례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적격합병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신청에 관계없이 의제배당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특례 신청을 해야 한다. 주주니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종전 주식을 반납하고 합병법인으로부터 주식 시가 11억 원과 금전 2억 원을 요구하는 이제 기타 재산이지 좀 종전 주식 장부에 10억이랑 11억 원 이제 작은 걸로 하고 2억 원 받은 거 더해서 그러면 그러니까 그 비적격된 시가로 하고 마이너스 10억에서 3억 원이 의제배당이고 적격합병할 때는 작은 거니까 12억 원에서 10억 원 빼니까 2억 원만 의제배당이고 여기 이제 협병의 주주 입장에서의 그런 계산하는 거. 그리고 요게 요게 아니라 이제 그 뒤에 또 나오는 거랑 요게 그걸 자산평가에 들어가는 그런 의제배당을 이거 가지고 조정하는 걸 거야. 자꾸 이게 자꾸 산 일관해가지고 좀 고정해야 될 텐데. 좀 고정시켜야 될 텐데. 좀 고정시켜야 될 텐데. 그래도 이제 지금 이렇게 쉬고 아예 끊어버릴 순 없고 왜냐면 그러니까 일단 최소 뒤에 거 하기 전에 이거 적어도 이거 합병법인 요거 이제 요거 입장 요거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그래도 적어도 이제 보고서는 그 다음에 쉬어야 될 텐데 또 정리할 시간도 필요하니까 여기서 잠깐 끊고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하자. 정확히 10분